많이 한다고 해도 무엇을 많이 하는지를 모르잖아. 잘한다고 해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놓고 잘한대. 잘할게요, 잘할게요. 무엇을 잘해? 잘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태반이 잘 보이려 하는 짓을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려 하다가 못 보이면 그게 또 밉상이 되어버린다. 또 그 밉상은 잘 보이려 하는 행위, 그게 우스꽝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밉상은 쉽사리 지워지질 않아. 잘한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행위가 이로워야 하는 거고, 이로운 자신의 기운을 계속 내 안에서 생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 또 얘기를 하지만 그 천부경에 밝히는 대우주 생산과 소멸했다는 음양관계, 이제 9장에 들어서는 이제 음양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음양관계. 음양이 하나 되기 위해 돌고 돈다는 사실이고, 음은 이로움의 자체요, 양은 아쉬움의 본질 그 자체야. 그래서 아쉬움과 이로움이 만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음은 기운만이 있는, 그 기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기운을 감싸고 있어. 그래서 양은 빛나는 것이지, 음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음이 감싸고 있는 양은 빛나기 마련이라. 이건 또 한편으로 또 음양관계, 남녀관계로 한번 돌아가 봐. 그 활동의 주체가 빛나는 건 운용의 주체가 있기 때문이고, 운용의 주체가 감싸 안을 때만이 활동의 주체는 빛나는 것이지. 음의 기운, 부인이, 양의 기운, 남편을 감싸 안을 때만이 남편은 빛이 나. 어디서 빛이 날까? 행의 현장 사회에서 본연의 길을 찾고 본연의 행위를 다함으로써 그 직위는 높아질 것이고 활동의 영향은 더 넓혀질 것이야. 그 빛이 빛나는 것, 또 빛이 발광한다는 것. 어둠이 없으면 빛이 발광할까? 아무리 빛이 빛나는 와중에 밝은 곳에서 빛을 발산을 해봤자 그 빛은 오래 안 가. 그게 활동의 주체지.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만나 그 활동을 하면 거의 기운이 비슷한 이들끼리 만나서 생활하는 관계로 크게 그 빛남이 없는 것이지. 왜 그런가? 내 앞의 인연은 내 모습이라 했듯 유유상속, 인간은 끼리끼리 만나 살아가게 되어 있어. 끼리끼리 만나 살아간다는 것은 너 기운과 내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된 음양 차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된 음양 차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처럼 사회와 가정을 오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 이름, 그 해는 아쉬움이라 한다면 다른 이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 밝음은 아쉬움이요, 어두움은 이로움이다. 이로움의 에너지의 충전은 맞이하는 운용주체에 있는 것이고, 찾아가는 활동주체는 맞이하는 운용주체의 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면 타고난 자기의 역량을 다하지 못해. 우리는 여기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과 사회와 가정을 오가는 것, 무엇이 다를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게 있다라면 음과 양의 차원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고, 환경과 환경이 다르고, 행위가 다를 뿐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만나면 아쉬움과 아쉬움이 만난다고 하지만, 아쉬움과 아쉬움은 그 서로의 허한 부분을 채우고자 만나는 것이고, 그 아쉬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쪽은 분명히 이로운 자로서 자리하고 있고 한쪽은
아쉬운 자로서 찾아가는 입장에서 만남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로움과 아쉬움의 만남의 조건을 형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로운 자는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뜻을 지닌 간판을 내거는 것이고, 또 아쉬운 자는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가 자기의 허한 부분을 치우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이게 그 노사 관계를 할 수 있고 사왕과 사장의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사제지간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합의를 통한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건 이루어 마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 그러니까 아쉬움과 이로움이 찾아다닌다. 아쉬움과 이로움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위해 조건과 조건을 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처럼 회귀의 본성은 아쉬움과 이로움의 차원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 부모는 이로움이요, 자식은 아쉬움이라. 언제나 자식은 이로운 부모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 시대에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시대 사명 앞에서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지 못하면서 그 힘없는 어미들을 힘 있는 자식이 찾아뵙지 않아 내동댕이 치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만약에 부모가 힘이 있다면, 그 부모가 힘 있는 만큼의 그 이로움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면 자식은 언제든지 찾아가. 그렇지만 운용의 주체인 부모는 힘없는 자식이 힘없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나고 된다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아쉬운 자식에게 쏟아붓는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천륜지간이라는 사실도 있고 지론지간이라는 사실도 있지만 부모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자식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야. 자식이 자식의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는 운용의 주체 부모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서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자식은 회귀의 본성으로 인해 갖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로움을 주는, 그리고 또 그 정신의 안식처라고 하고 마음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부모를 찾아 나가는 것이지. 이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 아버지를 찾을까?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어머니를 찾을까?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어머니를 찾아. 왜? 어머니는 음의 기운으로서 그만큼 풍성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고, 그 풍성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풍성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식은 어머니를 찾기 마련이지. 엄마 하는 이유도, 엄마는 마당처럼 크고 엄격하긴 하지만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품어 안은 그 기운이기 때문이고, 활동의 주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양의 기운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그 아쉬운 활동의 주체 아버지의 기운을 참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닥 찾지 않는 거야. 고향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요, 타양은, 사회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는 언제든지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을 찾게 되어 있지. 그게 회귀의 본성이고 원시 반본을 위한 방파적 차원의 가르침인 것이지. 고향을 떠난 자식은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외로울 때마다 향수에 젖는 게 고향이고 본향이지. 이 본향을 그리면서 자기 삶의 에너지를 구하기도 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옛 정서를 되찾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 왜 고향은 이로운 위치에 있는 것이고 왜 타향은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 있는 것인가?
운용과 활동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있고, 나의 업은, 나의 에너지는, 또 활동의 주체, 활동의 공간은 엄연히 행의 현장,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네가 사회에서 사회의 역량을 다 끝마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회귀의 차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완시반번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완시반번의 차원이 누가 있을까? 그건 바로 그 천륜지간은 부모 자식 지간이요, 지륜지간은 형제 자매 지간이며, 일륜지간은 인연지간이지, 만나는 지간이고, 또 부모 자식 부부지간은 일륜지간이었다가 자식을 낳으면 지륜지간이 되는데, 언제나 이로움을 주고받지 못하고 선순환 행위를 주고받지 못하면 지륜지간 부부는 헤어져.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이지. 남남이 됨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행보를 걷게 되어 있는데, 행의 공적은 일륜지간을 통해 쌓는 것이지 천륜지간을 통해 쌓는다거나 지륜지간을 통해 쌓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공덕이 아닌 간접적인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직접적인 공덕은 일륜지간,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쌓는 것이고, 그래서 주어지는 게 인연인 것이지. 그렇지만 지륜지간은 형제 자매가 그 공덕을 쌓았을 때의 공덕이 그 미약하나마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그 자식이 행의 현장에서 공덕을 쌓았을 때 그 공덕의 기운이 부모한테 돌아가는 것이나, 그래서 똑같으니까 천륜지간의 공덕을 쌓는 것하고 지륜지간의 공덕을 쌓는 것하고 일륜지간의 공덕을 쌓는 차원은 크게 달라. 왜 크게 다른가?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지. 그래서 그 유무상통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는 유무상통 관계. 활동의 주체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육생량이고, 운용의 주체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게 정신량이야. 그러니까 정신량에 육생량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생산 라인에서 육생량의 성과급을 올리지만, 육생량의 성과급을 올린 그 활동의 주체에다가 그 운용의 주체의 CEO가 정신량을 마련했고, 이 활동의 주체의 삶을 행복의 지수를 높여 나가지 않으면 둘은 결국 육생량으로 인해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 그게 노사의 관계고, 근데 그 노동자 측에 삶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의 차원의 에너지를 부과시켜 주지 못하면 노조는 강성노조가 돼갖고 암덩어리로 자리해. 결국은 회사는 이 암덩어리 자체를 수술해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장비도 물론이요, 암덩어리가 존재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끙끙 앓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함께 나가고 있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조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 회귀의 본성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완시반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돌고 돈다는 것. 이로움과 아쉬움이 만나는 차원에서는 이로움과 아쉬움의 행위를 다하기 위해 닿을 때까지 돌고 돈다는 것인데, 이 결국 돌고 돌다가 이로움과 아쉬움이 하나의 차원으로 승화되면 너와 나는 큰 발전을 이루는데, 이 뜻을 몰라. 사원은 육생량을 위해, 사장은 정신량을 위해 서로가 자기의 소임을 다해 뛴다면, 아쉬운 육생량은 이로운 정신량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운용의 주체의 이로움은 활동의 주체의 아쉬움을 손잡고 나가야 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않을 것이야. 여기서 또 하나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손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그 이로운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차원이고, 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지, 만져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기 위해서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